네, 이번 시간에는 삼국유사의 기이편 중에 가장 앞서 기록되어 있는 고조선, 단군조선조, 왕검조선조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삼국유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앞선 강의에 말씀드린 바 있었던 이 고조선조는 삼국사기와 다르게 삼국유사가 소위 그런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그런 역사서다라고 평가받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고조선조입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이 고조선조에 특징적으로 왕검조선이다라고 해서 작은 글씨로 제목에 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검조선이라는 것은 다 짐작하시겠지만 단군 왕검의 조선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조선은 곧 단군 왕검의 조선을 가리킨다 라고 삼국유사에서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우리가 역사인식을 이해할 때 바로 이 단군조선으로부터 우리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가장 큰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군조선과 관련된 삼국유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삼국유사에서는 고조선과 위만조선을 구분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지금 고조선이라고 하면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이 세 개의 3조선을 모두 묶어서 고조선이라 하고 그것을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 왕조와 구분하는 의미에서 옛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 한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고조선 인식은 대개 조선시대 이후로의 고조선 인식이고 삼국유사에 보이는 고조선은 그와 다르게 위만조선보다 앞서 있었던 조선이다 라는 의미에서 고자가 붙은 고조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13세기에 편찬된 이전의 삼국유사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조선시대 이래로의 고조선과 달리 이만조선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그보다 앞선 조선이라는 의미에서 고조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조선왕조가 건국되기 이전에 삼국유사가 쓰여졌다는 점에서 보면 이때의 고조선은 조선왕조에 보다 앞서 있었던 고조선의 의미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위만조선과 구분되는 그에 앞서는 조선이라는 의미에서 삼국유사에서는 고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삼국유사의 특징을 중요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는 고조선과 위만조선을 구분하고 있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위만조선의 위자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인변의 위만이 아니라 삼국시대 위초고 할 때의 그 위만으로 쓰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의 위만조선은 여타의 사세에 보이는 위만 조선과 다른다는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를 필요합니다.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은 곧 왕검조선입니다. 단군 왕검의 조선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는 기자의 이야기를, 기자의 시대를 포함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과 위만조선 크게 두 개의 조선으로 나누고 있지만 그 고조선 안에서 기자의 시대를 단군조선의 속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기자를 왜 단군 왕검의 고조선조 안에 서술했느냐 그 정확한 그 의미를 우리가 지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고조선과 위만조선 다시 말해 왕검조선과 위만조선으로 나누고 있고 기자의 시기를 따로 기자조선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기자의 조선을 다른 여타의 조선시대의 사서와 다르게 다소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자보다는 단군을 더 높게 평가하면서 단군 중심의 고조선으로 인식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고조선 밑에 왕검조선이라고 줄을 붙이면서 기자의 시대를 단군의 시대 속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왕 때 중국의 주나라에서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단군은 그걸 피해서 장당경으로 또 아사달의 산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군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래서 단군의 시대로 기자가 다스렸던 시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과 기자의 관계는 이 삼국유사 고조선조 속에서는 단군 중심으로 기자를 덧붙여 서술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편찬자인 일련의 어떤 생각을 주도적으로 쓰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역사책인 위서, 고기, 당 배구전, 또 덧붙여서 통전 등의 사설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앞에 있는 위서는 책의 제목으로 보아서 중국의 역사책으로 대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위서라는 책이 위나라의 역사책일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이것이 중국 삼국시대의 위초고 삼국시대의 조의를 가리키는 것인지 남북조 시대의 북위, 후위를 가리키는 것인지 학계의 논의가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남아있는 삼국지 위서나 북위서와 같은 소위 중국의 위서류에는 이런 단군과 관련된 삼국유사에 전하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위서가 무엇이냐를 두고 학계에서의 논의가 분분한 편입니다. 그 중에 국내학계에서는 이 위서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국유사에서는 위만조선의 위를 위초고 할 때 그 위에 위나라의 위를 쓰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이 위만조선의 역사책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그런 시각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위서를 어떠한 책으로 이해할 것이냐는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만 그 위서가 현재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현재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위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위서가 편찬된 그 시기로부터 2000년 전이겠죠.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있어 아사달의 도읍을 청하고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위서에 전한다라고 삼국유사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그 2000년 전이 어느 시대로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전인지는 불명확합니다만 만약에 중국의 삼국시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원전 17세기 무렵이 될 것이고 중국의 남북조 시대의 북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체로 기원전 15세기나 14세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무렵에 조선이라고 하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정치체가 있었다,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전하는 기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는 고기, 옛 기록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고기의 기록을 길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기 기록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신화, 웅녀가 나오고 환웅, 환인이 나오고 거기에서 단군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단군신화의 줄거리가 바로 이 고기 속에서 인용되어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학계에서도 역시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책 이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옛 기록이다라는 그냥 일반 서술을 볼 것이냐 이런 시각차가 있습니다만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책명이라기보다는
옛 기록을 일반적으로 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 책명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설도 아직까지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그와 같이 인용되고 있는 위서나 당 배구전과 같은 사료는 정확하게 책명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고기도 마찬가지로 위서나 당 배구전과 같은 책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기라는 것을 특정 책명이라기보다 옛 기록에 대한 총칭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까지는 학계에서 보다 공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고기의 기록을 삼국유사는 인용하면서 그 속에서 환인, 재석이라고 나오는 천신인 환인과 그의 아들인 환웅, 그리고 그가 내려온 신단수, 신시, 그리고 웅녀, 호랑이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유사,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의 줄거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 역시 평양에 도읍을 하였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합니다만 나라 이름은 조선이었고 그것을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 부르는 것은 삼국유사의 관점에 의하면 위만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또 조선시대 이래로의 여러 역사책에 의하면 조선 왕조와 구분하기 위해서 고자를 붙인 것이지 원래 단군이 세운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단군 왕검이다라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바로 이 단군 왕검이라는 표현이 삼국유사 고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삼국유사의 고조선조에서 나오고 있는 용어입니다. 단군은 글자 그대로 재단의 임금이다 라는 뜻이겠고요. 왕검은 임금의, 다른 말로 임금을 한자로 표현하는 것이 왕검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왕검은 재단의 임금, 즉 제사장의 성격과 왕검, 임금의 성격, 정치적 지도자의 성격을 아우른 재정일치사에 있어서의 지도자를, 지배자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은 단군, 즉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검, 정치적 통치자가 다스리던 시대의 어떤 군장에 대한 호칭으로서 단군 왕검을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단군은 어떤 특정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 단군 왕검과 같은 제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도자, 재정일치 시대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서 단군을 이해하는 것이 학계에서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의 단자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무목변의 단, 단군과 구분해서 흑토변의 단, 단군으로 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래로에 또 삼국유사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제왕운기에서는 나무목변의 단군으로 박달나무 단자에 단군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유독 삼국유사에서는 흑토변의 단, 이때는 제사단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제사단의 임금이라는 뜻에서 흑토변의 단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단군 왕검의 단군을 제사장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흑토변의 단자, 제사단의 임금이라는 의미에서 단군 왕검의 단군을 제사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바로 그 특징이 바로 이 단군의 이 단자에 들어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군 왕검이라면 바로 이런 제사단의 임금이면서 또한
조선 사회를 통치했던 그런 지도자, 군장이 있었던 시대다라고 단군 왕검의 시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단군 왕검이 세운 사회의 국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이고요. 그것은 아친 조자를 쓰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단군이 처음 나라를 세웠던 수도를 정했던 아사달과 서로 연결된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대개 아사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만 우리 옛날 고대 국어에서 아침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것은 현재 일본어에서도 아침을 뜻하는 그런 아사라는 말로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사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의 땅이란 뜻으로서 조선이라고 하는 한자식 국호와 서로 연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는 바로 단군이 나라를 세운 곳을 평양이다라고 해서 그 수도를 평양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가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냐를 두고서 학계에서 평양이다, 아니면 중국 동북지방인 요녕성 요동지방이다 등등 학계의 논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삼국유사나 그에 앞서 편찬된 삼국사기에서는 대개 고조선의 중심지를 평양으로 이해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평양은 고려시대 때 서경이라 해서 개경 다음으로 중시 여겼던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평양이 단군, 고조선의 개창자인 단군의 어떤 곳을 단군의 유적지로서 아주 유명하게 고려시대 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봐도 평양을 선인 왕검지택이다라고 해서 서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에서는 보다 분명히 단군이 평양에서 조선을 세웠고 나중에 아사달로 수도를 옮겼다라고 고기의 기록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국유사 고조선조에서 평양을 고조선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설은, 보고 있다는 그 인식은 당시 고려시대 때의 단군 인식, 그리고 고려시대 때 단군과 평양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중국 사료에는 대체로 고조선의 중심지를 왕험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서 삼국유사에서는 그것을 왕검성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험과 검이 발음이 비슷합니다만 이렇게 왕검성이라 표기하면서 그것을 평양과 바로 직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삼국유사 또는 삼국사기 등 고려시대 역사서의 아주 특징이 드러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왕검성은 바로 단군 왕검의 성이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나오는 단군과 관련된 사진을 몇 장 보면서 설명을 조금 보완해 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직공원 옆에 단군 사당 내에 있는 단군 영정입니다. 교과서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되게 우리가 요즘도 개천절 때면 이 단군 성전에서 이 단군에 대한 제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이 현재는 특정 종교의 어떤 그런 시조로서도 제사되고 있습니다만 단군은 우리 민족의 시조라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을 열었던 그런 분이라는 점에 있어서 여전히 21세기까지도 중요하게 계속해서 기념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음은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 참성단 유적입니다.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체로 이 유적은 조선시대 때 단군에 대한 제례를 드렸던 그런 유적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주로 묘향산이라든지 평양 등지에 단군을 제사 지냈던 그런 사당과 그리고 단군의 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만 이렇게 조선시대 때가 되면 그 밖에 또 강화도 만이산에 참성단을 쌓고
그 위에서 당군을 기리는 그런 행사를 이어왔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저기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화를 한다든지 또는 개천절에 그쪽에서 기념 행사를 하는 등 여전히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은 단군의 유적으로서 우리 민족의 중요한 유적으로 그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군은 특정 역사의 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5,000년 전체 그 서막을 여는 존재라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이 단군이 삼국사기에서는 생략되어 있었고 있는데 반해 삼국유사에서는 가장 첫 부분에서 주목할 만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삼국유사의 역사서로서의 가치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바로 13세기 말이라고 하는 몽고의 침입기에 삼국유사가 쓰여질 시기에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바로 이 단군 인식을 통해서 제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계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의 역사서로서의 가치와 의의는 바로 단군 조선에 대한 이야기, 고지선조에 가장 눈에 띄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 단군 조선에 대한 고지선조, 완금조선조의 이야기는 삼국사기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삼국유사의 성격을 이해할 때 중요하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